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만 계속 제자리인 이유. 이건 출판사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광고 영상으로 제작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열심히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건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정의도 다르겠지만 무언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건 있어요. 뭐냐? 시간을 엄청 무언가에 막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바쁘게 쪼개서 사람이 막 하루를 살고 일주를 살고 한 달을 살면은 뭔가 열심히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열심히 산다, 자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이제 재테크, 돈 벌기 이런 거에서 이런 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거의 열에 9은 이런 거 했을걸요? 뭐 유튜브로 재테크 같은 거 이제 출퇴근하면서 많이들 보시고 올해 읽을 책, 뭐 책 추천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런 것들 막 리스트업 해가지고 막 전자책도 보고 막 그래서 서점 가서 사는 분도 많고 퇴근하면은 자격증 뭐 강의 같은 거 듣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 뭐 부업도 중요하다, 이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듣다 보면은 뭐 계획도 많이 세울 겁니다. 열심히 산다의 어떤 정의가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이런 걸로 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열심히 살면 여러분들 한 3천억 벌 수 있을까요? 3천억? 한화로 약 3,500억입니다. 이제 환율이 올라가지고 2억 3,500만 달러의 회사를 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큰 돈을 받고 회사를 팔 수 있을 만큼 그런 걸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근데 이게 시작부터 어려웠냐? 라고 얘기하면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요. 성공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미국의 어떤 여자분입니다. 그 여자분이 회사를 잘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해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23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바로 이제 회사에 이제 창업 겸 뭐 이렇게 초기 멤버로 들어가서 회사를 잘 이제 키우다가 회사가 이제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면서 해고가 된 거죠. 그래서 부엌에 앉아가지고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려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그 회사를 3,500억에 팔았대요. 그분의 이름이 이제 킴 퍼럴인데 이분이 쓴 책입니다. 미스테이크 밀리어네어. 3천억을 넘게 돈을 받고 회사를 팔 수 있을 만큼 성공한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자기는 성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실수다. 실수를 잘해야지만 백만장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겪은 10가지 실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모두가 성공을 말하지만 오히려 실수가 훨씬 더 성공에는 핵심 가치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100%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대부분 이렇게 하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뭔가 돈을 모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약간 입버릇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큰 실수라는 겁니다. 시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는 착각이 준비한 다음에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준비해서 할게 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말 내 입으로 스스로 뱉어본 적 있죠? 대부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조금만 돈을 더 모으고 무언가를 하면 좋겠어. 제가 가진 돈으로는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 어떨까요? 대책 나오고 조금 더 상황 보면 어떨까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 좀 뭔가 공부를 못한 것 같아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실수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걸까? 저자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생산적인 미루기다. 그러니까 이게 핑계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핑계라는 거예요. 미루고 싶은데 핑계를 대는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교묘한 눈속입니다. 이 개념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뭔가를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성공시키는 사람들은 잘 미루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뭔가를 좀 성공을 못했다거나 후회를 남기는 분들은 이 미루는 걸 많이 합니다. 근데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게을러서 미루는 거는 할 말이 없는데 난 열심히 했거든? 근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지? 열심히 미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준비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냥 할 일을 미루는 거야. 이게 저는 요즘에 이제 부동산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뭐 잘 모르는데 막 임장 다니는 거 있죠. 그리고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자산과 이런 건데 그냥 막 책만 보는 분들 있죠. 그리고 뭔가 좀 이론을 정립하거나 뭐 현장을 좀 느껴봐야 되는데 그냥 유튜브만 보는 분들 있죠. 뭔가 시간을 써요. 그렇지만 그게 되는 길이 아니라 안 되는 길에다가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한다고 착각하는 건데 그냥 할 일을 미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죠. 마치 이거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셨다가 막상 시험날 당일이 되잖아요. 그 아침 뉴스 있죠. 아침 뉴스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원래 평생 뉴스 안 보던 사람들이 시험 날만 되면은 막 뉴스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 시험을 회피하려고.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바뀐다. 4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행동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완벽주의. 100%가 되면 시작할게요. 라는 분들은 시작조차 못 하고요. 그냥 미루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내일 하자. 내일 하자. 당연히 안 되겠죠. 행동 마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열심히 하는데 하지를 않아. 이런 분들도 많죠. 그래. 내일부터는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는 체크리스트 딱 만들어가지고, 자, 투두 리스트에 체크리스트까지 간다. 하고 안 해. 자, 그리고 비관주의. 해봐야 안 된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비관주의를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무언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점점 더 안 됩니다. 인생을 롱에다 걸어야지 슛에다 걸지 마세요. 자, 이분이 이제 23살에 해고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분이 이제 한 게 뭐냐면 자기를 한번 분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준비가 완료된 게 있고 준비가 미흡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 퍼센트를 만들어 본 거예요. 이분이 온라인 광고 회사 같은 거에서 일을 했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이 있으니까 나름 준비가 좀 됐다라고 생각한 거고, 팀을 또 꾸려가지고 경험을 해본 거예요.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준비가 됐고, 디지털 광고 같은 걸 해가지고 자기가 좀 이제 경험을 쌓았다는 것도 준비가 좀 된 거고, 열정과 용기가 많다. 당연히 뭐 젊으니까 이런 거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추상적이지만 준비가 65%는 됐다. 근데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 나이가 너무 어리다. 이걸로 한 20% 깎아먹었고, 창업 방법 전혀 모르겠다. 나는 그냥 직원으로 초기 멤버로서 일한 거지 내가 창업한 건 아니거든. 술 주문 시 신분증을 검사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동안으로 보였대요. 그러니까 동안인데 뭔가 창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건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통장에 돈이 없었다. 엄청나게 문제죠. 이분의 상황만 보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통장에 돈이 없어? 나이도 어린데 창업을 할 줄 몰라? 그럼 하면 안 되지. 준비해서 나중에 그 언젠가 확실하게 100%가 됐을 때 하자라고 사람들이 가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한 거예요. 창업해. 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왜 창업을 하게 됐냐? TV를 보다가 어떤 해병대 장군, 그러니까 미 해병대 장군이 뭐 인터뷰를 하는 게 있었대요. 자기는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장교들한테 이렇게 좀 가르친다. 이 군대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생사가 달린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즉각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확실할 때 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군대에 안 좋더라.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70%가 확보됐다면은 그냥 결정을 하고요. 자원이 70%가 준비됐다면은 실행을 하라. 그리고 성공 요소가 70% 정도 갖춰졌으면은 행동을 하라라고 얘기한 그 인터뷰를 보고 나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라고 해서 했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창업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런 거겠죠. 서비스의 70%가 준비됐다면 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객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다듬으면 되겠죠. 어떻게 100%를 다 갖추고 하겠습니까?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망하려고 확실하게 준비하면 오히려 100% 망하게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30%라는 거는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면서 현장에서 배운다는 거죠. 이게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100%다 준비해서 모든 지역들 다 파악하고 뭐 엑셀로 만들고 뭐 발로 뛰고 뭐 신발을 10개 버려봐야 안 됩니다. 사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 제자리에 오래 머물기라는 실수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성공을 못할까? 어떤 분이 그 자기한테 어떤 좀 멘토 요청을 좀 해가지고 그분에게 좀 상담을 해줬던 내용이 이 책에 나오는데 6년간 일한 회사에서 최근 2년간 승진이나 연봉 인상이 안 됐던 어떤 분이 있었대요. 그분한테 이제 상담을 해준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생활도 만족스러워. 워라밸도 괜찮고 뭐 보험 혜택 이런 것도 많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나가면은 생활이 좀 무너질 것 같은 걱정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승진이나 연봉 인상도 안 됐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 저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누가. 그럼 이분이 어떻게 조언을 했을까? 이 안정이라는 게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게 도태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성장하고 있느냐가 핵심인 거지. 안정적으로 사니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시작은 했지만 성공과는 좀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부동산으로 풀어보면요. 자기 집의 가치나 가격을 전혀 관심 안 갖는 사람도 많거든요.
아예 무주택이신 분들 말고 집을 하나 사긴 샀어요. 샀는데 자기 집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 뭐 요즘 시세는 어떻고 이 동네에 뭐 어떤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동네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관심을 아예 안 갖습니다. 안 갔다가 애가 커가지고 이제 뭐 집도 좀 좁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집 사볼까 하면서 막 한 7년 만에, 한 10년 만에 관심 갖고 뭐 이런 분들 많아요. 또 우리 집은 하나도 안 올랐는데 옆 동네는 엄청 올랐네? 이러면서 이게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놀랍도록 사람은 제자리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죠. 저희 집은 왜 남들 다 오르는데 안 오를까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그냥 이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오르면 안 오르니까 문제잖아요. 문제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안 오르나 보다. 정확하게는 오르든 말든 내팽개쳐 놓고 몇 년을 살다가 나중에 본 거죠. 이런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도 이걸 살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히 그 보유 편향에 빠져가지고 이 집이 너무 좋아 보이고 이 집은 뭐 최고의 집이야, 뭐 호재가 가득해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막상 내가 이 집을 안 샀었다면 이게 정말 호재일까? 뭐 지하철이 10년 뒤에 들어온다는데 그게 맞아? 뭐 이렇게 의심을 할 텐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작했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데 막상 사람은 무언가를 하고 나면은 놀랍도록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해진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이제 정체성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대기업 출신이지만 이 대기업 임직원들 있죠. 그리고 뭔가 좀 상위 지역에서 사는 임차인들 있죠. 이런 분들이 약간 좀 뭐랄까요? 생각보다 너무 안정적이고 안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의 직원일 뿐이지 그 회사의 주주거나 주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이제 회사와 나를 동일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지역에 거주하시는 임차인,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이 그 동네랑 나를 동일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체성에 집착하면서 뭔가 그 이직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매수라든지 하는 것들이 두려워지는 거죠. 안정된 삶을 흔드는 것 자체가 뭔가 리스크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마냥 나한테 나쁜 것일까? 지금의 이 안정감이 영원히 유지될까? 이게 유지가 오랫동안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빨리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데 이게 한번 안주하기 시작하면은 제자리에 멈추는 게 편해지긴 하죠. 자, 그럼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죠. 뭐 채용이 잘 되는지, 뭐 아니면 뭐 부동산으로 치면 뭐 임대가 잘 될까, 뭐 사업이 잘 돌아갈까, 정보가 많이 필요하고요. 자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정보, 자금, 인맥,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모아가지고 창업 준비를 해야겠죠. 미래 지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1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뭐 2년 뒤에는 어떨까라고 하면서 나름의 어떤 그 마일스톤을 정해가지고 그때까지 얼마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을 플랜을 세우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 실행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채찍질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항상 제자리에 멈추려고 하고 안주하려고 하고 안정을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주변에서 무언가를 계속 뭐라고 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집을 살 때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사고 싶어요. 근데 주변에서 계속 말립니다. 뭐 부모님이 말리고 남편이 말리고 아내가 말리고 뭐 동료가 말립니다. 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막 오르는 거야. 그래서 대중과 반대로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실행 파트너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대중과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락장 때 안 사고 상승장 때 막 사요. 끝까지 올라갔을 때. 하루 8시간 근무는 반나절일 뿐이다. 딱 그만큼만 노력한다면 결국 남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 퇴근 후 시간, 주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갈림길이다. 이게 그 저자의 아버지가 본인한테 해준 얘기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남들만큼 하면서 나도 노력하고 산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멈추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냥 남들처럼 하면 남들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더 대단해지려고 한다는 거는 남과 다른 격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남만큼 하면서 남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면은 안 된다. 그러면 변한다고 성공할까요? 한 단계가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너무 일찍 포기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골드러시 시절 때 금광을 막 캐다가 바로 옆에 그 금맥이 있는데 뭐 옆에 파다가 포기했는데 그 금광을 인수했더니 바로 거기서 금맥을 찾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거의 다 왔는데 진짜 우물을 조금만 더 파면 물이 나올 건데
여기서 포기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모두가 망한다고 할 때가 기회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노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걸 운으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것도 어찌 보면 끈기와 인내를 통해서 성공까지 도달하는 능력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전자도 있지만 후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면 반대로 뭐 너무 갑자기 막 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건 다 감정이 격한 거니까, 이럴 때는 결정하는 게 보통은 틀리니까 최소한 좀 시간을 두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패닉 바잉도 그렇고요, 패닉 셀도 그렇고 포모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그냥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분이 선크림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런칭을 하고 있었는데, 뭐 캐나다에서 뭐 관세 문제가 생기면서 뭐 무기한 연기가 되고, 그러니까 뭐 돈은 투자했는데 사업이 뭐 완전 무너질 그런 상황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포기하려고 하다가 조금만 더 해보자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이걸 뚫고 오르면서 매출이 막 급등했던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저점 매도하는 경우들도 많죠. 사실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이때 버티면 다시 좋아지는 경험들을 하는데, 못 버티고 정말 저점에 파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가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 맞잖아요. 근데 시장은 항상 사이클이 있는 거고,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는 반대로 내가 제일 힘들 때를 버티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023년 뭐 이럴 때 24년에 파셨던 분들이 지금 엄청 후회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주식, 부동산 사업 다 마찬가지죠. 최소한 뭐 24시간의 유예 시간을 준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그게 너무 빠르다 싶으면 뭐 한 일주일 정도 심사숙고하고 결정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무언가를 결정할 때, 특히 포기를 하려고 할 때는요, 여전히 같은 생각인가라는 거를 좀 시간을 들여서 생각할 필요는 있고요. 정말 해결이 불가능할까라는 것도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 업계랑 완전 다른 사람들한테도 한번 의견도 구해보는 거죠. 내가 너무 그냥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정말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충분히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포기해도 사실 늦지 않다. 왜냐면 성공이라는 거를 맛보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만큼 뭔가 가볍게 접근했다가 안 된다고 빨리 접어버리면 성공할 확률이 좀 없을 수도 있겠죠. 자, 최근 자산 시장에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막 급하게 접근한다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뭐 빠지면 무조건 던져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또 회복하고, 이런 걸 몇 번 겪으면서 감정적으로 대하면 좋지 않구나라는 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10가지 실수 중에 나머지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보고 싶으시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루지 않은 내용들도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실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데, 누군가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에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언가 어떤 기회인데 이거 내가 봐도 기회인데 이거 내가 망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는 기회를 못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수가 문제가 아니죠. 정확하게는 실수를 피하려는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도 제자리인 경우를 보면은 보통은 요겁니다. 실수를 피하려다가 변화가 안 생겨요.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를 대부분 도구로 사용했지 실수를 회피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크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느 정도 실수를 각오하고 시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실수 자체를 피하려고 하면 배우지도 못한다.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결정에 반영을 하는 게 성공하는 데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미스테이크 밀리어네어라는 책을 이 3가지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뭘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마라.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는다. 허락을 기다리지 마라. 대중의 허락을 받으면 이미 늦은 걸 수도 있습니다. 확신을 기다리지 마라. 확신을 하면 이미 늦은 경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3개만 기억해도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책도 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마음속에 잘 담으셔가지고 인생을 조금이라도 한번 바꾸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